네, 오늘장 랭킹5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서 전략에 대한 힌트 얻어가야 될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죠. 먼저 도움 말줄 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5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비만, 암 치료제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AI 붙은 종목까지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먼저 잡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수요일 날 특별히 함께 해주고 계실 정태근 이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어떻게 방향성을 봐야 될지 일단 거기서도 궁금해요. 제약바이오로 본격적으로 향하게 된 건지,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에 두고 봐야 될 쪽이 이제는 다시 한번 비만, 당뇨 이쪽으로 흘렀다라고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테마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뭐 10월 달까지는 일단 로봇하고 바이오, 특히나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달에 이제 이분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 네. 그 다이어트의 비결을 물어봤는데 단식 그리고 위고비. 요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펩트론이 지금까지 상승하고 있거든요. 역시 인플루언서의 힘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주식시장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물론 뭐 비만 치료제가 뭐 이런 이슈가 뭐 안 좋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 말 한마디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 테마라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테슬라의 CEO인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시겠지만 펩트론이 지금까지 상승하고 있고 그 바톤을 이어받았고 인벤티지랩,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올릭스라든지 또 일동제약이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달에 그 당뇨병 학회가 유럽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이오 전체적으로 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만 치료제로 좀 제한시켜서 테마 같은 경우는 아마 유럽의 당뇨병 학회가 있기 전까지 지금의 어떤 흐름이 계속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수혜주가 나타나는 것이 자체가 어찌 보면은 아직 테마가 죽지 않았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내에서 특히나 10월 달까지는 로봇과 그리고 비만 치료제, 요거는 뭐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비만 치료제만 놓고 봤을 때도 사이즈가 작은, 탄력도 높은, 말씀해 주셨듯이 펩트론부터 올릭스까지 이런 종목도 있고 조금 묵직한 종목군도 있잖아요. 상대적인 지금 자리에서 투자 매력도는 어디가 더 높아요? 이거를 무겁냐 가볍냐에 따라서 위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동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본임상 일상 계획의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시간에 걸해서 상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한 20% 넘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상황들인데, 보통 이렇게 갭이 나온 자리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 3천당 제약이 이런 식으로 갭을 만들고 난 다음에 조정 없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상향 현재 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까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상승 늘림목을 만들게 되면서 지속적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적 패턴이라는 것들이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삼선당 제약이 갭으로 상한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상승 패턴을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점을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아마 일동제약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라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상황들 속에서 기술적 부분에도 보더라도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신호가 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갑작스럽게 임상이 취소된다 이런 뉴스만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는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올릴 수도 있긴 하지만은 올릭스 같은 경우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변동성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릎에 접근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일동제약 쪽으로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분위기에 대해서 계속 좀 이어가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펩트론의 급등세가 나온 시점부터 그리고 출렁였을 때도 이야기를 좀 본부장님과도 해본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당뇨라는 키워드가 부각됐을 때 처음으로
끌고 나간 종목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새롭게 발굴되고 있는 쪽에서의 의미가 있는 건지도 더불어 궁금하고요. 저희 최근에 ETF 유입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관련된 종목들도 리스트업이 필요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선발대로 움직여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는 상당히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런 섹터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때 대장주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근데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후발로 부각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런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선발대가 뭐 한 300%가 올랐다. 근데 이제 후발 종목이 나오는 게 사실상 선발대가 100% 올랐을 때 상승력보다는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또 고가 또 먼저 움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이 쏠리고 주가의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ETF 관련된 리스트업을 해놔서 나쁠 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바이오 ETF 중에서 특히나 액티브 쪽에서는 중소형적인 그런 종목군들 개별주 중심으로의 뭐 30% 포트를 또 형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좀 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 수익도 상당히 좀 단기적인 탄력도가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좀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서 나쁠 건 전혀 없고요. 원래 이제 어떤 ETF 같은 게 어떤 종목을 좀 추적을 하는지 어떻게 홀딩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주도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 영향력이 본부장님 동시에 강해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수급 이동에 대해서 반도체도 저희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전과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제일 앞에 서 있는 종목군도 매번 좀 다른 듯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본부장님과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전에는 로봇도 오늘 전반적으로 쉬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협동 로봇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이 보입니다. 본부장님이 여러 번 언급해 주신 유로메카 역시 다시 힘을 내고 있고요.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전면에 선 종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가요? 아니면은 조금 더 확 치고 가는 종목이 없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포인트일까요? 사실상 이제 전면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달라지는 게 나쁘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선발대로 뛰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주 하면 대장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신고가 갱신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움직이는 종목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이 기조가 달라졌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주들 중에서는 뭐 스맥이라는 종목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는데 뭐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보다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다른 기타 종목군들로 나뉜다라는 거는 그만큼 로봇주를 조금 더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장에서는 유진 로봇이 좀 치고 나가고는 있는데 네. 유진 로봇 역시도 52주 신고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는 거가 달라지는 거에 너무 의미를 두시기보다는 대부분의 제가 언급드린 스맥 같은 경우도 지금 52주 신고가거든요. 굉장히 좀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왜 이렇게 거의 다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두산 로보틱스 IPO 이전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종목이 사실상 이제 협동로봇 쪽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뭐 로봇주 안에서는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밸류가 어떻게 측정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제 고평가 부분에서의 좀 판단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출산율과 뭐 임금 상승률 이런 부분을 보게 됐을 때는 앞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시장에서의 이런 뭐 협동 로봇이나 물류 로봇 외에 이제 서빙 로봇 쪽에 대한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그리고 또 중국 쪽에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혼합해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본부장이 요즘 시장을 보면 새롭게 나온 키워드는 또 없거든요. 네. 알고 있는 이슈로 계속해서 너무 높지 않나 싶어서 손을 안 내밀었더니 더 갈 때가 아마 제일 속상하실 거예요. 그렇죠. 로봇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앞서 10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면 조금 시간이 남았는데 신고가 리스트 종목들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로봇주를 지금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상 이제 제가 조금 로봇주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종목이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모션 쪽에서의 1위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또 원가 절감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쪽과 감속기가 동시에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앞으로의 로봇 출하량이 좀 늘어나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그 감속기 관련된 회사들이 감속기에 대한 뭐 매출 비중이 뭐 독보적으로 높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이제 국산을 하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출하량이 늘어났을 때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나 이제 출하량이 늘어났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로 좀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로봇주 투자하실 때는 단연 이제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종목군들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좀 순환매 관점으로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덜 올랐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안아갈 수 있는지를 보면서 로봇주 투자 모멘텀을 잡아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저희 로봇주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저희 로봇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포스코 DX를 보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스마트 팩토리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이슈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코스피로 이사 간다? 였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는 11월 MSCI 지수 편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볼 수 있는 건지 너무 정말 수직 상승이라서 코멘트 좀 받고 싶어요. 그죠? 너무 가팔라서 이걸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잡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잡으면 그게 고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DX도 어떤 섹터에 내가 진입한다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게 제가 역질문을 드리면 포스코 DX가 지금 로봇 때문에 오를까요? 아니면 이사 때문에 오를까요? 아니면 포스코가 붙어서 오를까요, 이사님? 저는 제3의 질문까지 답변까지 준비하지 않았는데 뭐 포스코 영향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은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반짝 반등이지만은 막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수직이라 싶을 정도로 계속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이걸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 그걸 묻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로봇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이사 가는 것 때문에 계속 수익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가지고 2차 전지 내에서도 뭐 자동화 공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포스코 그룹 내 이 제철소 공장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들로 해서 계속 올라왔다라면 로봇에 의해서 올라왔다 보는 게 맞지만, 중요한 건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은 코스피 이사 관련돼 가지고 계속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모멘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로봇이랑 모멘텀이 반영이 되려고 할 때 과연 주가는 이 로봇 관련돼서 또 이끌어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많이 올랐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고민이에요. 항상 고민인데 지금 어쨌든 뭐 상승 출발점을 어디 잡을지도 헷갈리긴 하지만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10배 가까이 오르는 이 상황들 속에서 로봇의 모멘텀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점을 보게 되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스피로 이사, 이 모멘텀을 해서 주가가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그 이슈를 블랙홀처럼 다 흡수해서 올라갔다는 거 똑같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많이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코스피 이사에 대한 모멘텀이 다 반영되고 난 다음에 또 로봇의 모멘텀이 반영되고 됐을 때 과연 시장 참여자들이 포스코 DX를 바라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될까? 라는 고민을 좀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MSCI가 이슈화될 가능성은요? 그게 11월 달인데 지금 멀어요. 이미 나오게 된다라면은 소위 정말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걱정이 되거든요. 아마 코스피 코스피로 이전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 코스피 이전 모멘텀 외에 다른 것들로 한번 포스코 DX 접근해 본다? 모르겠어요. 저는 못하겠어요. 쉽지 않은 자리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하겠어요. 못하겠다. 못하겠어요. 여러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다만 생각할 수 있는 이슈 여러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만큼 어느 정도의 무게감을 부여하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시장 분위기가 조금 더 코스피 쪽에 흘러내립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7만 원 선 밑에 합니다. 지금 딱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주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버텨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위에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지금 2시 구간 넘어가면서 한 번 더 조금 더 출렁거립니다. 앞에 6자가 호가창에서 좀 많이 보이고 있는 현재 시점인데요. 자, 일단 본부장님께 삼성전자 질문 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7만 원 선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7자 찍고 다시 한번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포인트 먼저 짚어주세요. 물론 이제 앞자리 수가 네. 7이냐 6이냐 뭐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겠죠. 심리적으로 그렇네요. 네,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제가 이전에도 이제 7만 원대 중반 여기 7만 3천 원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눌리면 땡큐다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도 좀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지금 반도체 쪽에서의 조금 수급이 약해지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유가가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에서의 만약에 긴축 효과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좀 강화가 되는 기조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겠지만 만약에 그러한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뭐 성장주나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을 좀 견인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부담감이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뭐 턴키 수주 이슈가 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좀 단기적인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좀 차익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반도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자율주행부터 앞으로 뭐 고부가 칩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DDR5나 뭐 HBM3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은 뭐 재고 데이터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고 업황이 자체가 아직 회복이 다 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좀 어려운 국면들은 많이 지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그렇게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또 이제 엔비디아가 또 한 번씩 달려주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또 반도체도 같이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점에서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짧게 봐주세요. 삼성전자 눌리면 매수 기회라는 사인을 살짝 주셨는데 그러면 이전에 엔비디아 납품 나오면서 수직 상승하기 그 전 저점을 눌렸을 때의 기준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바로 뭐 매수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66,000원에서 이제 67,500원 요 사이에서의 기회를 좀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이 지금 이제 기대감과 좋은 이슈를 바탕으로 사실상 주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금 눌림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갭 부분을 다시 한번 메우는 이 초입 부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거기서 좀 계획적인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탑2도 붙인 소부장 쪽에서도 이렇다 움직임이 나오고 있질 않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해요라고 말씀드렸던 며칠 전에도 우르르 오르는 패턴은 나오고 있지 않은 요즘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분위기가 눈치를 본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시티에서 12만 원 보고서 나온 날 반짝 삼성전자 6%로 그립도 조용하거든요. 너무 조용해요. 그죠? 너무 조용하죠. 그러면은 제가 항상 종목을 말씀드릴 때 항상 언급드린 얘기가 뭐냐면은 종목을 보실 때 그 종목에서 영향을 주는 이슈가 종목 이슈 그리고 그 위에 업종 이슈 그 위에 시장 이슈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뭐 시티에서 이제 12만 원 목표 주가를 제시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 종목과 업종 이슈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업종과 종목에 있어서 이런 좋은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가지 못한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시장 이슈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들이죠. 제가 그 오후 방송에서 잭슨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후네요. 잭슨홀 이슈가 잭슨홀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동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 경기 지표에 따라서 흔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경기 지표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히고 있는 요인이 뭐냐면은 금리거든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아랫단에 있는 업종들이 자신 있게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아마 9월 FOMC 전까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전에도 얘기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조용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까지 같이 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주식시장도 분위기 싸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제가 항상 시장을 볼 때 뭘 보냐면은 종목별 등락 현황을 봐요. 이게 뭐냐면 그 당일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를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 종목수 우위입니다. 하락 종목수 우위라는 건 파는 종목들이 더 많다라는 것들이고 매도 심리가 우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다라고 보고 이 투자 심리가 짓눌리다 보니까 자신 있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이라는 이 먹구름이 깔끔하게 거치기 전까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치고 나가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이번 주에 있을 또 베이지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 내용에서 또 금리에 대한 얘기가 또 인상적으로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시장도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은 금리의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 리포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영향을 못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내년까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도 올해 상저하고를 예상했었거든요. 제가 2022년 말부터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 이전부터도 마찬가지로 좋게 말씀드려왔었는데 지금은 중간에 변수가 생기게 되면서 조금은 딜레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무역협회에서 10월 달부터는 반도체 수출이 이제 플러스 전환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이 한국무역협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게 단순히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서 한국 수출도 개선되게 돼요. 그러면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체력이 좋아지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내년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장마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반도체에 뭐 단타 치려고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긋하게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보유자분들은 기다리자. 그리고 네네.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도 폭발력 나오기 전에 매크로 안정되기 전에 모아 가시라. 그렇죠. 가격 조정 나오게 되면 담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정리 받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2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 키워드 전면에 저희가 세워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사이즈 외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계속 고위급 인사가 출국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리포트 나온 종목들 확실히 더 강하긴 한데요. 이야기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저희 방산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 이유가 세일즈 외교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일정상에 있는 신제품 공개 이런 모멘텀을 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요. 뭐 다른 이유보다는 그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주 요인이지 않을까 일단 싶거든요. 네. 근데 방산주들은 사실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 뭐 현대 로템도 그렇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이전에 이제 그 방산 관련된 수주들이 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보다는 좀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 지금 수주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내수에 치중되어 있던 산업 자체가 2년 전부터 이제 수출로 바뀌고 이게 엄청나게 수출 데이터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은 사실상 이 실적 베이스로 보실 수 있는 충분히 이런 성장 산업 섹터로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이제 국제 이런 방산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뭐 지금 이때까지 쌓아놓은 수주들만 보더라도 앞으로 장독가는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붙어줄 수 있는 이벤트들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뭐 리포트 빨도 있고 뭐 다양한 이슈들에서의 좀 영향이 있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좀 가격 조정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위치적으로 대부분이 지금 고점 대비 한 30% 정도씩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눌림목 매수하시기에는 뭐 상당히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영향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본부장의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 LRG 넥스원이라고 지금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오늘 뭐 리포트가 많이 나온 거는 네. LRG 넥스원이어서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시면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다라는 게 좀 네. 주 핵심이거든요. 결국에는 뭐 중장기적인 이런 매력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주가의 뭐 저평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물론 이 종목이 그래서 조금 더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위치가 이 종목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방산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낮은 위치가 가장 큰 투자 메리트로 정리해도 네. 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방산주 정리해봤고요. 저희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변동성이 큽니다. 로봇은 오후 갈수록 좋아졌다면 시간이 갈수록 꺾이는 쪽이 있습니다. 뉴스는 상당히
상당히 분명한데요. 정유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정유에 대한 이야기는 정세근 이사님과 해보도록 할게요. 100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은 큰데요. 도소매 업체들 분주하게 오전 움직였고요. 사이즈가 큰 무거운 종목들도 오전장에서 고점이 나왔다가 힘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국제유가의 방향성을 본다면 계속 주시해야 되는 쪽일까요? 아니면 영향력이 크지 않은 쪽이 이쪽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유가가 100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달러 돌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공급과 수요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것들이 수요가 증가해서 올라갈까요? 공급이 축소가 돼서 올라갈까요? 공급적인 측면이 큰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우디, 러시아가 감산에 하게 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사우디는 100만 배럴 유지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50만 배럴에서 30만 배럴을 줄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반응을 하는 것들은 달마다 계속해서 하자마자 협상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시원하게 연말까지 그냥 감산해서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가 얘기할 때 계속해서 이제 사우디, 러시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유가 시장의 변수는 사우디와 러시아입니다. 2020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유가 갔었거든요. 물론 어떤 포지션의 영향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마이너스 유가 쪽으로 이끄는 것들이 사우디, 러시아가 증산하게 되면서 그 마이너스 유가까지 갔었고요. 그러면서 미국 셰일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유가 가고 난 다음에 감산을 하게 되면서 유가가 100불까지 올라왔었거든요. 100불 이상은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00불 이상은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유청제 마진 맥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슈에 의해서 조금 뭐 부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슈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유주에 대한 의견 정리까지 받아봤습니다. 제가 살짝 두 분의 원픽을 봤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있게 듣고 싶으실 것 같아서 1위 정유주에 대한 코멘트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태근 이사님과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와 고생하신 분들도 이 종목 나왔네 라고 기뻐하실 것 같고요. 신규로 가능해 라고 기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오늘의 원픽은요? 네,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던 일동제약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섹터 얘기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그리고 로보젠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걸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출발하는 걸 볼 것인가. 저는 출발할 걸 볼래요, 그냥. 많이 올라간 것보다는. 물론 그 정도이 안 좋다라는 것들은 아니지만은 얼마만큼 더 먹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이제 출발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동제약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전임상이 상당히 많아요. 본임상보다는. 그런데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신약 후보 물질 관련돼 가지고 국내 임상 일상 계획 승인을 받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본임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외에는 지금 본임상 들어간 기업은 이 기업밖에 없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삼천당 제약이 아일리아 관련되고 바이오시밀러 캐나다 관련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가 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일동제약도 저는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아직까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달에 유엔에서 당뇨병 학회가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이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저는 일동제약을 탑픽으로 제시해보고 싶고 목표가는 지금 부분에서 잡게 된다면은 24,000원 돌파 여부 일단 먼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라기보다는 분기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4,000원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8,500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관련 이슈 짚어주시면서 오늘 일동제약 원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하창한 본부장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HBSP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HBM3 관련돼서 TFE 말씀을 드려서 뭐 단기간에 좀 수익이 잘 났는데 HBSP도 HBM3 쪽으로도 좀 연관이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뭐 이제 고압 어닐링 수소 부분에서는 뭐 단연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오늘도 리포트가 나왔지만 뭐 앞으로의 실적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쪽에 대한 뭐 캐파 확대들 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여전히 수익성 기반으로 충분히 기대가
기대감을 가져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좀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금씩 눌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더 눌려준다라고 한다면 또 눌림목 매수하시기에는 또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일단 반도체 업황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좋아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움직임이 나오면 충분히 좀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HBSP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32,000원에서 34,000원까지 조금 더 눌렸을 때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는 1차적으로 4만 원 보고 있긴 한데 뭐 충분히 좀 뚫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 수준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라는 거,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9,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TF에 이어서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 오늘 세 번째로 반도체 추천해 주셨습니다. 활약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저희 오늘 여기서 앵킹5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두 분과 함께 시간 끌어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